먼저 우리가 이 각이라는 아이를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각은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짓거리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굉장히 좋은 교부제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보이지 마. 얘들아, 각은요 뭐냐면 이제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거. 각이라고요? 예, 이게 각이에요. 뭐요? 각이야 이게. 얘들아, 이게 각이야. 회전 운동 때문에 각을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회전하는 물리량을 이제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딱 돌리다가 이만큼 돌렸어. 그럼 멈췄어. 그럼 이만큼 회전하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거를 이 각으로 묘사하겠다고. 그래서 각은요 정의가 뭐냐면은 두 개의 반직선이 필요합니다. 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직선이 뭔지는 알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으로만 뻗어나가는 선분이야. 한쪽으로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반직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움직이면 안 되겠지. 그치? 하나는 고정이 돼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움직이지 않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고정된 선을, 고정된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초선.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야. 처음 시작이 되는 선분이라는 뜻입니다. 선분. 그래서 걔가 고정이 돼 있고, 움직이는 반직선이 있어. 이제 움직인다. 여기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회전 운동이야. 회전 운동.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회전이 뭐냐면은 회전이야. 회전.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선분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요거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 동경. 이 동자는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한자어로요. 움직일 동자. 경자는 무슨 경자가 있어? 아니야. 경자 무슨 경자가 있어? 얘는 바늘 경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계바늘이 움직인다라고 하잖아. 움직이는 바늘, 시계바늘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애들을 시초선이라고 해. 그 다음에 요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하고, 시초선과 동경이 회전한 움직임 양을 우리가 이 크기를 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반직선이 이루는 회전한 물리량을 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이 각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쓰이던 방법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도라고 부르지. 도. 얘를 우리가 60분법이라고 얘기해요. 60분법. 60분법. 60분법은요, 뭐 정의에 따라서 원을 한 바퀴 돌려갖고 걔를 1도씩 쪼개서 360등분 한 거의 각도 단위를 우리가 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설명할 때 보면은 정삼각형을 딱 그려갖고요. 정삼각형에 요 한 각 있지? 요 한 각을 60도라고 불렀을 때, 이 60도를 60등분해서 1도라는 각도를 만드는 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0이 정삼각형으로 나온 거야, 얘들아. 자, 근데 60분법을 썼을 때 한계가 있었거든? 무슨 한계가 있었을까? 단위가 일단 얘들아, 무조건 도라고 써줘야 돼. 60분법에 해당되는 각도 단위의 도를 빼먹으면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야. 도는 무조건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약속이야. 근데 60분법을 썼을 때 한계가 있었어. 무슨 한계가 있었을까? 각도가 이 1도 단위로만 쓰면은 무슨 단위가 나오냐면은, 얘는 숫자를 유리수까지밖에 확장을 못해. 근데 모든 각도로 다 표현하고 싶잖아. 무리수까지 확장을 해서 실수 범위까지 내가 각도를 확장을 하고 싶어서 나온 단위가 뭐냐면은 바로 그게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이 호가 무슨 뜻이겠어? 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채꼴의 호야. 그 부채꼴의 호. 부채꼴의 호야. 부채꼴의 호. 그리고 이 도는 각도야. 그 각도 할 때 각도. 이 호도법이라는 단위가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뭐냐면은 왜 그런 말 본 적 있어? 유리수에 해당되는 수직선상에서 표현했을 때 유리수로만 표현되면은 불연속점이 존재한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유리수로만 표현된 점들은 불연속점이 있다. 그 불연속된 점들을 매끈하게 다 연결해주는 역할하는 애가 누구야? 바로 무리수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는 이런 파이 같은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이 이 호도법에 자주 등장을 할 거야. 자, 호도법은 정의가 뭐냐면요. 이거 외워야 돼. 호도법에 대한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여져 있어. 약속을 한 거야,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 마찬가지로 부채꼴을 그렸어. 부채꼴을 그리면요. 그 부채꼴의 요런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중심각이라고 부르지. 중심각.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호도법은요. 각도의 정의를 반지름분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비로 정의를 하게 돼 있어, 얘들아. 정의야, 이게. 그리고 호도법은요. 단위를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뒤에 라드라고 씁니다. 라드. 이 라드는 단위가 뭐냐면은 더 줄여서 이거의 줄임말이야. 라디안의 줄임말입니다. 이 라디안은요. 뭐의 합성어냐면은 부채꼴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레디어스, 이 약자와 그 다음에 앵글.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공식 용어예요? 네, 공식 용어예요. 라디안이야, 이게. 그래서 호도법을 나타내는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호도법에서 각의 정의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호의 길이로 나눈 비율값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분법에서 표현되는 요 도는요, 단위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이 호도법에서 쓰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그래서 앞으로 수학적으로 모든 실수를 나타나기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생략해도 됩니다. 그 뒤에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써. 그러면은 60분법이랑 호도법이 같은 각도잖아. 왜 너네 이런 거 하잖아. 1달러에 얼마입니까? 1,500원이요. 환전하지. 단위가 얘도 똑같이 왔다 갔다 환산이 돼야 되지 않겠어? 당연히 같은 각도를 측정하는 단위니까. 맞아요? 단위는 다르지만 같은 각도를 측정하는 단위량이니까, 물리량이니까 단위가 환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마치 1cm가 100m가 됐던 것처럼. 아니네? 뭐지? 1m가 100cm죠. 미안해요. 네, 죄송해요. 네, 미칠 뻔했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정의할 수 있냐면은,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죠? 반원. 그럼 얘가 180도라는 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치? 자,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R.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 얼마지? 호의 길이 얼마야? 2R. 왜? 부채꼴. 2파이R의 원을 그거니까 남은 아이고 힘들어. 파이 R이지 얘들아. 왜 그래? 지름 곱하기 3.14잖아. 그거의 절반이니까 파이 R이 될 거 아니야. 2파이 R의 반. 왜 그래 진짜. 자, 그러면은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의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나눠준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이 라디안이 호도법이 아닌 60분법으로 표현되면은 180도가 같은 단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앞으로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라는 거를 너네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네가 이 파이 R 맨날 원주율 구할 때 3.14 구했던 게 이제 여기서 이걸 쓰려고 표현한 거야. 파이라는 게 뭔데? 3.14 이러고 어쩌고 무리수지. 이제 각도를 무리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각도가 무리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부터. 자, 봐봐. 180도지. 자, 이제 얘를 갖고. 자, 여기서 하나 더 빼놓은 게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했어서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여기서 말하는 중심각은 호도법의 각도를 썼을 때 얘기야. 그럼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썼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보면 되겠어? 여기 정의가 되어 있네. L이 뭐라고 된다고? R 세타가 된다고 해야 되나? L은 R 세타야. R 세타. 그냥 반지름 곱하기 각도 곱해주면 끝나. 언제? 라디안이라는 호도법이라는 각도를 썼을 때.
정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얘들아. 호도법은요, 각도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눠준 b의 값을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해준다고. 정의야, 약속이야. 왜요? 선생님 왜 그런 건데요? 약속이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받아들이지 없지, 그러면 우리는. 자, 봐봐. 얘들아, 부채꼴의 그러면은 넓이도 어떻게 구하지, 넓이? 부채꼴의 넓이?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넓이? 너네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해봐.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잖아. 여기 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360도분의 중심각, 얘를 360도분의 중심각이라는 아이를 바꿔주면 되겠네.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L이 R 세타라는 거. R 세타.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중심각을 X도라고 했을 때, X도 대, 이 뭐죠? 요거. X도에 해당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L이라고 나와 있어. 그게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2파이 대 2파이야? 360도. 파이가 180도라면서. 파이가 180도라며. 360도면은 2배가 되지 않겠어? 그럼 2파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2파이 R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360도면 중심각이라는 각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죄송해요, 이거 잘못 표현했네.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360도분의 2파이 R. 이렇게 표현하죠. 비례식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360도분의 중심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지 말고요. 얘를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그냥. 더워. 꺼도 돼요, 이거? 잠깐 끌게. 네. 어? 안 꺼지는데? 됐다. 지울게요. 자, 이 부채꼴의 넓이를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렇죠? 장이 중심자. 여기 봐. 자, 봐봐. 얘를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쓰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 2분의 1 r l이라고 썼던 거 기억납니까? 2분의 1 r에. 왜냐면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는데,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었었잖아. 그치?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었었지. 360도분의 중심각. 그럼 여기 있는 이 360도분의 x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2파이 r의 양변으로 나누면서 2파이 r 분의 l이라고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샥 대입해주면은 계산했을 때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 r분의 l이 되니까 파이 r 약분해주면 2분의 1 r을 나오는 거 보여? 2분의 1 rl.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2분의 1 rl이라고 해. 얘는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를 몰라도 되지. 그치? 그런데 정의가 라디안을 쓸 때는 호의 길이를 r 세타로 표현해도 된대. r 세타로. 그럼 여기다가 식을 어떻게 써도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 l 대신에 r 세타를 치고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쓸 때는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식이 60분법에서 도를 썼을 때랑 약간 형태가 달라져. 그래서 r 세타로 구하고요. 이 넓이를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얘는 60분법에서도 그대로 사용했던 내용이었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집중해야 돼.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공식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내가 이제 떡밥을 뿌려놨었지, 맨 처음에.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며.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고 했었지. 여기서 봐봐. 자, 각에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각에서, 자, 180도가 파이 라디안으로 바뀐다고 그랬었어. 그치?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특수각도들 있었지. 특수각. 제일 만만한 거 90도 먼저 보죠. 그럼 90도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꾸면은 뭐가 되겠어? 2분의 얘를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지.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2분의 파이가 나왔으면 쟤 90도네. 이게 바로바로 왔다 갔다 걸어야 돼.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60분법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한 단위가 어쨌든 도야. 라디안이라고 쓰면 약간 좀 익숙하지 않잖아. 낯설잖아. 그럼 봤을 때 얘를 도로 바로 바꾸는 연습을 할 줄 알면은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또 뭐 있죠? 자주 쓰는 각도? 360. 360도. 360도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2파이? 2파이입니다. 2파이. 360도는 2파이야. 또 뭐 있어? 60. 또 뭐 있어? 45도. 그럼 45도는 어떻게 써주면 돼? 4분의 파이. 이거의 절반이지. 4분의 파이 라디안. 또 뭐도 있어? 30도도 있지. 특수각 중에서. 30도는 그럼 몇 라디안이 되겠어? 이거의 3분의 1배지.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6분의 파이 라디안. 라디안 적으면 되는데 180가 360은 안 죠. 근데 라디안 안 써도 된다 그러잖아. 값도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90도를 내가 여기 보시고 있을 거야. 60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도. 30도의 2배지. 그럼 이거의 2배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 보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 120도도 있지 않아? 120도? 120도? 너네 사인 120도가 사인 60도가 된다는 거 중3 때 배웠잖아.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2파이. 이걸 3분의 2파이라는 되겠지.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아? 하나 연습해볼까? 다시 한번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해보자. 240도를 고쳐봐. 얘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거 모른다는 가정하에 다 고쳐봐. 3분의 4파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순서를 어떻게 해준다냐면은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곱해주면